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중앙선관위 스스로 자인하는 불법성에 대한 공개 질의 및 해명 촉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임의적인 QR코드 사용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2020년 1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는데, 당시 선관위 공보과에서 발표한 1월 12일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 필요사항 첫 번째에 의하면 그 중에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근거 마련 요청이 있었다. 선관위의 요청은 현행 규정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해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하여 QR코드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상 신뢰를 확보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8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QR코드 활용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 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제151조 제6항, 제154조 제1항이라고 제한 이유를 이렇게 명시하여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4월 15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 근거가 없으며 선거 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QR코드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1. 중앙선관위는 2020년 1월 10일자 공문과 관련하여 국회로부터 QR코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 선관위의 2020년 1월 10일자 공문 전문도 공개할 것. 두 번째, QR코드 사용 근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겠다는 최초의 선관위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며, 이와 관련한 최초 기한자, 중간 결제자, 최종 결제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 세 번째, QR코드 사용 여부가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발의 내지 동의자, 그 밖에 최종적으로 사용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의사 과정을 밝힐 것, 즉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거죠. 네 번째, 이미 2018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QR코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의문과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의해 접수된 민원 숫자, 일시, 처리 상황. 다섯 번째, 제4항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QR코드 사용에 따른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록을 공개할 것. 이상입니다. 나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반의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날인 사용에 관하여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2020년 1월 10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공문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사인 인쇄 날인 근거 신설도 주장하였는 바, 현행 규칙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이 규칙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제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사전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건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중복투표, 선거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투표 등을 차단, 검증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지만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쓸 수 없는 상황, 비밀투표에서 유력한 사후 검증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각 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도록 하면 사전선거 과정을 전후하여 함부로 투표지가 출력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쇄된 인형은 기계적으로 출력되는 것이어서 현장 출석, 투표자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의 일치를 담보하지 못하고 투표용지 여러 매수가 한데 붙어있는 현장 동영상도 있다. 사후에 검증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이어야 한다. 만일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된 경우엔 그 누락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고, 그 누락 사유마저 없는 경우엔 투표용지 교부 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도장이 날인된 경우는 원칙은 물론 예외에도 해당되는지 의문이어서 무효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확인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가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전투표의 허술함을 오히려 강조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하나,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이 위임 근거를 법제화하게 해달라는 최초의 기한자 및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둘, 위 의사결정에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가 있었다면 그 제안자 및 제안 설명과 결의 성립 과정, 즉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하위 규범인 공직선거규칙 제84조 3항에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제화시켜 달라고 촉구하였다는 것은 일찍이 중앙선관위 스스로 위법성을 인지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4.15 총선 이전에도 논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있었다면 그 논의 내용을 역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만 한다. 다 위법, 월권적인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및 개입 시도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2020년 1월 10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공문에는 재외선거인 명부제 수정 보완도 있었다. 현행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더라도 영구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하여 제외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등록 신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선거인의 자격과 대상을 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다. 더구나 제외 선거인의 경우 그 선거권 부여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 확인 등의 문제가 있어 최소한 선거권 행사에 의지가 없는 제외 선거인의 경우 명부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사무를 위해 감명하고 대래 이를 방치할 경우 유령 투표인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선관위의 위와 같은 시도는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스스로 위법성을 자인하면서도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른 QR코드와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의 경우에서처럼 국회의는 요청하는 신용만 하고 멋대로 형용법을 위반하여 투표 행위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제외 선거인 명부, 영구 명부제 수정 보완 안건의 최초 기한자는 누구이며 어떤 중간 결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었는가? 둘째, 위 의사결정이 중앙선관위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그 제안자 의사결정 과정 및 회의록 공개. 셋째, 과거 2회 이상 선거의 불참자로서 제외 선거인 명부 삭제 대상이었던 자로서 근본 4.15 총선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여부. 넷째, 제3항과 관련하여 그 예시로서 4.15 총선 전 미국과 중국의 제외 선거인 명부 및 그 이후 현행 규정에 따라 삭제된 선거인의 몇 명이며 추가된 사람이 몇 명인지 선거인 명부도 공개할 것. 두 번째,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와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미 중앙선관위 자신이 선거 과정상 신뢰 확보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QR코드를 사용하였고 법적 근거 없이 사전투표 관리관이 찍도록 되어 있는 도장을 인쇄 도장으로 가름하여 공직선거법상 정규 투표지로서의 유무효 논란과 별개로 부정의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용이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의 원인 제공자임을 말해줍니다.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인한 불법, 부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현재 드러나 있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거관리 현장상의 각종 법적, 기술적 문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개표 사무 보조를 위하여 투표지를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소위 개표 분류기 또는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고정된 분류 기능 외에 위 기계 내에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의 명령이나 조작에 의하여 추가적인 다른 기능이 개입될 개연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중앙선관위가 이런 입장에 동의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가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동의하지 않는 이유 및 분류 기능 외에 추가되어야 할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밝힐 것입니다. 위 가항에 동의한다면 4.15 총선에 쓰인 개표 분류기에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USB 포트뿐만 아니라 컴퓨터와도 연결될 수 있는 포트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무선 송수신 기능을 포함해서 그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개표 분류기라는 명칭을 갖기 위하여는 단순한 기능으로 고정 회로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또는 외부 조작 개입 시 선관위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칙적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서 사실상 독자적 연산 기능을 갖춘 개표용 컴퓨터라는 지적에 대하여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 개표 분류기 또는 개표용 컴퓨터에 대한 발주 및 검수는 언제 누구의 책임으로 하였습니까? 개표 분류기 또는 개표용 컴퓨터와 관련한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또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충남 부여 개표소에서 백지 투표지가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고 유효표로 분류되었으나 이 일을 통해 오히려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 주장의 진실 및 거짓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항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문제를 제기한 측에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진상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항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전국의 다른 개표 분류기들은 절대 이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선관위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 몇 개의 선거구를 재검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우체국까지 선관위 직원이 동행하나 그 이후 우체국 보관, 분류, 발송, 해당 지역 선관위 개표 장소로 이동까지의 과정에 중앙선관위가 어떤 형식으로 관여하여 투표용지의 분실, 훼손, 대체 등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해서 보관되어야 할 선거자료에는 임차 서버 및 그 전자기록을 포함한 일체의 전자기록과 전자장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임시 서버 임대차 기한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임시 서버를 폐기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관계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수입하거나 지원받은 다수의 국가가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한국과 한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무흠결성과 선관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라도 선관위는 일체의 선거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자발적으로 혹은 법에 따라서 선거 자료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공하여 그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법원과 검찰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혹은 해당 법에 따라서 선거 자료를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일 당일 몇 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독자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파악하여 투표소별로 몇 명 사전투표하였다고 알려주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기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 한 곳에서 18,210명이 사전투표를 하였다고 하는데, 투표 시간 내에 마치려면 1분당 12.6명이 해야 가능하고, 부천을 상동은 12,921명으로 1분당 9명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이 투표소 내에 사전투표 이틀간의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사전투표 용지가 집회 신권처럼 접힌 자국 없이 빳빳하게 나온 사례에 관해서 선관위가 확인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선관위는 보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 개표 과정에서는 사전투표지가 낱장이 아닌 여러 장 붙어있는 상태에서 개표된 상황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였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개표 분류기, 개표용 컴퓨터 포함해서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의 투명성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예정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계획에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우리가 전체적인 큰 제목만 시간 관계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비민주적이며 투명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보완하는 데 관해서 선관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사전투표는 4.15 총선에서 나타났으니 전체 투표율의 40%가 넘음으로 인해 이제는 본투표에 대해 예외적 성격의 사전투표라는 용어 대신 본투표에 버금가는 1차 및 2차 투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이는 당초 부재자 투표의 성격을 보완하여 투표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에 선거인 투표를 위해 획득하는 정보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제도적으로 본투표에 비해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더 이상 현 상태로는 유지할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폐지되어야 하고, 만일 유지된다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질의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 사전투표제를 부재자 투표로 최소화할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밝힐 것. 나. 사전투표제를 유지할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각 사안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의 입장이니 근거를 밝힐 것입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일 전에 선거인 명부 확정제 도입. 두 번째, 사전투표 시 지문날인 의무화 및 자료 보조기간 현실화. 그리고 세 번째, 관내 사전선거의 경우 각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 및 간인 의무화, 대조자료 비치, 회송용 봉투에 간인과 소인이 없는 경우 무효표 처리. 4. QR코드 사용 금지 불법성 재확인 및 선관위 월권, 위법적인 자의적 해석 차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쇄날인을 규정한 모법 위반의 규칙 무효화 및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그리고 오봉이 그 젊은 청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냈던 이 서면 질의서, 여기에 대한 서면 답변만 유효한 겁니다. 어떤 언론 프레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규모가 납득했다거나 뭐 설명했다거나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봉이에서 잠시 안내 있겠습니다. 네, 저기 우봉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또 그 세계 선거 감시 기구 등 트위터를 통해서 전 세계로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가까운 주한미 대사관 앞에 가서 영문 성명을 발표하고 전달은 안 돼서 이제 우편으로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가서 다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영풍문에는 이제 그 전달을 하고 해산을 할 것인데요. 이 행진은 집회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여기는. 그래서 구호 또 피켓 뭐 이런 거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검은 우산을 쓰고 행사를 계속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 우산은 허용을 펴고 쓴 상태에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나눠서 행진을 하도록만 그 집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차도가 아니고 인도로 가야 됩니다.